조세의 분류 및 용어의 정의 1장부터 들어갈 건데요. 오늘 먼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자, 1장에는 조세 총론이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다. 왜? 세법의 부동산세법은 24가지 세금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5가지를 공부하는데, 이 5가지와 거리가 먼 것도 조세 총론에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원래는 다른 거 다 공부하고 나서 맨 뒤에 가서 조세 총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어 같은 것이 있으니까 부득이 먼저 하고 가는데, 오늘 목차를 보면은 이거예요. 조세, 세금이 뭐냐, 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이제 분류, 조세를 24가지를 분류하는 거, 그리고 제3절에 가서 조세 관련 용어 정의,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우리 1절, 2절, 3절 중에서는 2절 부분의 조세의 분류 중에 몇 가지 핵심이 되는 것만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38쪽에 보시면 조세의 정의 나왔죠? 자, 여러분 세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중력 가지고 수업을 좀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PPT 작업을 활용을 하는, 이걸로 하는데, 이거 보면 눈에 익혔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서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 아, 그런 뜻이구나. 뜻은 알았는데 대다수 공부하는 분들이 알아들어. 왜? 세금은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주변에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 정리를 안 하는데, 시험은 기본서 법률 용어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갔으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고 기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자, 조세의 정의 특징. 그래서 자, 세금은요, 여러분 세금은 세금이지 왜 조세라고 하느냐? 걷어가는 세금을 조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세금은 세금인데, 세금이란 건 걷어가는 거죠. 그래서 걷어가는 세금,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걷어가는 세금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열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과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과세의 주체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 세금은 걷어가는 게 세금인데,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과세권자 이렇게도 얘기하고 과세의 주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의 주체,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것은 공법상의 단체인 누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다. 세금은 오로지 누가?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고 지방자치단체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데, 세금을 내라,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부과, 이렇게 용어가. 세금을 내라, 이게 부과. 걷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징수. 그러면 세금을 내라 그러면 온 국민이 환영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세금 내라고 하면 인상 쓰면서 안 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내면, 스스로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뺏어가야 돼, 강제로. 이렇게 걷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징수. 그래서 세금은 주체가 세금을 내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과권, 권리. 걷어갈 수 있는 권한, 징수권. 부과할 수 있는 권리와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걷어가는 거 있죠? 벌금, 과태료, 공공요금, 이런 건 세금이 아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건 세금이 아니라 공공요금이죠. 교통법규를 만들어 놓고 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 걷어가죠. 그런 건 국가가 걷어가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그 시설들을 관리하거나 유지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걷어가는 거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건 세금이 아니에요. 오로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걷어가는 게 세금인데,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있죠? 예,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앞으로 명칭을 뭐라고 하느냐? 국세 이렇게 부르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방세라고 한다. 그래서 세금은 이제 국세 또는 지방세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권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표정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너무 진지하지 마. 저 나무 그러면 너무 현혹돼요. 착각을 한다면 선생이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냐고. 계절 바뀔 때까지 1년 동안.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다만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것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상대평가로 가면 어떻게 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이야. 경쟁을 해야 돼. 성적에서 눌러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다 합격해도 되잖아. 점수만.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게 세금인데, 그럼 왜 걷어가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왜 걷어가요, 세금을? 재원을 조달할 목적이다. 재원이 뭐예요? 한 가정에서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어. 뭐라고? 학원에서. 젊은 친구 앞에 앉았는데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이런 분 같아. 결혼 안 했다. 앞에 앉아서. 그래? 그럼 앞으로 결혼하면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뭐가 있을 것 같아?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나간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이제 제대로 된 거야.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그래. 춥고 배고파봐 사랑이 나오나? 없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윤택하면 꽃이 피는 게 사랑이야. 그죠? 제대로 돼서 당신 이 학생은 무조건 빠지지 않으면 합격이야. 보장한다니까. 그런데 수석하려고는 하지 마. 괜히 그거 쓰잘데없는 거 목숨 걸지 마. 국가고시에서 만점 맞고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길 포기한 거지. 로봇이지. 컴퓨터. 말이 안 돼. 수능에서 만점 맞고 이게 사람이야?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재원을 조달할 목적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세금은 부수적인 목적도 있어요. 꼭 이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인이 돈 벌면 소득세 내죠. 왜 소득세를 걷어갑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소득세 많이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다시 재분배해야 되겠죠.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부수적인 목적도 있어요. 소득세 같은 거. 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 부동산 과다 보유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과하는 거 종합 부동산세. 이건 투기를 억제하는 거.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다. 부가 세습되는 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상속세, 증여세. 모든 세금은 이렇게 부수적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세금을 걷어가는 목적하면 기본적으로 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 조세법률주의 그랬어요.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데 시도 때도 없이 국민한테 세금 걷어가면 조세권이 즉 남발하게 되면 국민의 조세 저항이 크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음대로 세금 내라 수시로 부과할 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세금에 대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세법. 세법에는 요건을 규정해 놨어요.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때는 이걸 꼭 충족했을 때만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과세 요건이라는 것을 법률에 명시해 놨다. 이 요건을 뭐 했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걷어가는 거지 임의대로 마음대로 걷어갈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세 요건이 뭐냐? 세법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려면 과세 요건 규정해 놨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과세 대상. 이따 공부할 것 뒤에서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그 목적물이 법에 정해져 있다. 두 번째는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세금 낼 사람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세금 내야 될 사람을. 그럼 세금은 어떤 거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가격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면적이냐, 수량 이런 걸로 계산할 것이냐, 이걸 뭐라고 그래?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 부담하는 비율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율. 이 네 가지를, 순서에 관계없이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걸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대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도 한다? 조세 법률주의다. 세금은 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법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걷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무보상성.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 보상이 없다, 반대급부가 없다 얘기해요. 여러분 개인이 돈 벌면 뭐 내요? 소득세 내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소득세를 걷어가면서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세금 내면 당신한테는 뭐 해줄게? 필요한 거 얘기해봐. 당신 뭐 필요한데? 저는 주택이 필요한데 알았어, 국가가 해줄게. 저는 자동차가 필요한데 알았어, 자동차 해결해줄게. 저는 남자친구가 필요한데 알았어, 해줘. 이렇게 개개인한테 뭐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그래서 개별적 반대급부가 없다, 또는 개별적 보상이 없이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약할 수는 있어요. 세금을 내든 안 내든 국가가 세금 걷어갈 때 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번에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내년에는 복지정책에 신경 쓰겠다, 아니면 국방에 신경 쓰겠다, 아니면 교육정책에 신경 쓰겠다, 이렇게 전국민 대상으로 공약할 수는 있지만 개개인한테 뭐 해주겠다 이런 개별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내면 우리는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간접적인 보상은 받죠. 간접적 보상이 뭐야? 아니, 세금 낸 사람 낸 돈 가지고 국가가 도로 같은 거 만들어 놓으니까 여행 다닐 때 편리하게 다닐 수도 있고, 그죠? 예. 또 세금 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라를 지켜주니까 국방의 안보에 신경 안 쓰고 생활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지금 안보가 너무 불감증에 걸려 있어. 예? 예.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그래도 아무 관계 없어, 그냥. 그죠? 예. 딴 나라 같아, 생각이. 옛날에는 중화관제 훈련 막 국방에 대해서 훈련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밤에 뭐 불 꺼놓고 등화관제 한다고, 야간에 불 끄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잖아. 예, 좋아요. 자, 이런 개별적으로 보상은 없지만 간접적인 혜택은 받고 있다.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금은, 모든 세금은 금전으로 내라. 그것도 일시에 한꺼번에 내라. 이게 원칙이에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낼 때 돈으로 내. 그것도 한꺼번에 일시에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외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있어요. 물납의 뜻이 뭐죠? 물건으로 대신 내는 게 물납이에요. 분납은 뭐냐? 돈으로 내는데 한꺼번에 못 내니까 나눠내겠다, 이거죠. 여러분, 땅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땅 거지. 땅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간혹. 땅 거지죠. 땅만 있고 돈은 없으니까 땅 거지. 이런 사람 돈 없으면 세금 안 내도 되나? 가지고 있는 땅으로 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물납이 되는 것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재산세하고 뭐 상속세만 물납. 요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간혹 가다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의 24가지 세금 중에서 물건으로 대신 내는 건 상속세하고 뭐 재산세요. 여러분, 땅 가지고 있는데 그럼 땅 가지고 있으면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겠죠? 근데 낼 돈이 없대. 그럼 가지고 있는 땅으로 내면 되잖아. 그죠? 상속받은 재산은,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63빌딩 뭐 받았어? 상속받았어. 그러면 받았는데 돈은 하나도 없잖아. 그럼 못 내면 어떻게 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증여세는 공짜로 받는 증여세, 상속도 공짜고 증여세도 공짜인데 왜 증여세는 물납이 안 되고 상속세만 물납됩니까? 상속은 증여하고 차이가 있어요. 증여는 뭐야? 줄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받을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증여할 테니까 받을래 물어보잖아. 그런데 상대에서 받을게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이 약속이 있어야 이루어져요. 그런데 상속은 너 받을래 나 죽으면 그런 거 없어.
그냥 나 죽으면 누구한테 줘? 의사표시 물어보지 않고 의사표시가 하나로 끝나죠. 이게 상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은 내 본의 아니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납이 된다. 재산세하고 상속세, 나머지는 물납 안 돼요. 물론 분할납부는 나눠내는 것은 여러 세금이 종류가 많아. 그래서 시험에서 분할납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지만, 물론 우리가 공부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물납, 분납은 중요한데 이 물납은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물납이 된다. 자, 이렇게 조세 총론을 다 연결하면 세금의 뜻이야. 정의. 이걸 다 연결하면 보세요. 이렇게 되죠. 세금이 뭐냐? 정의. 요 특징을 다 연결하면 정의야. 자,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법이 정해놓은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게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게 보다 세금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세금 낼 때 금전으로, 돈으로 세금 내라. 그것도 일시에. 그러나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물납도 되고 분할납부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은 첫 번째 뭐냐? 과세권자가 누구냐? 국가냐? 지방자치단체. 요거 알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과세 요건.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모든 세금을 앞으로 강론에 가서 공부할 때는 요 순서대로 할 거예요. 세법은 공부하는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공부하려면 뭐부터 공부해야 돼? 과세 대상. 어떤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 이게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공부하고.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취득세는 어떤 거 가지고 계산해? 과세 표준. 몇 %인데? 세율. 모든 세금은 이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이걸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니까 요거 하고, 또 하나는 여기 물납.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물납이 된다. 요 정도.